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 2차 시를 이제서야 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어, 네, 1차 시 때는, 네, 여기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결합하는 경우, 여기까지 저희가,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음, 조금 소리를 올려놓고, 네. 네, 여러분, 봄인데 여러분은 충곤증 혹시 없으세요? 뭐 밥을 먹고 나면 졸린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요새 집에만 오면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자게 됩니다. 잠시만요. 녹화 잘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제도 집에 오니까 이 집이 요즘에 너무 안락한가 봐요. 뭐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지만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네, 혹시 공용인가요, 그게? 동요죠, 네. 동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제가 집들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요즘에. 네, 요즘에 제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제 2주간에, 네,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드릴 테니까, 네, 혹시나 또 못 들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게 저의 최고의 바람이죠. 네, 여러분이 늘 행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건강하신 게 또 저의 소망이긴 하지만, 또 제가 올린 강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는 게 저의 큰 네, 바람이고 소망이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삶에 직접적인 보탬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결정 지을 때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이 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볼까요, 이제? 네, 기본권 경합을 해결. 자, 기본권 경합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기본권의 경합은 결국은 기본권 주체가 하나죠. 네, 기본권 주체가 하나로서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 어떤 국민의 어떤 한 사람, 네, 어떤 그 기본권을 침해를 받게 되면 그 기본권의 침해가 어떤 기본권 하나의 침해가 아니고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본권 중에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떠한 기본권을 뭐죠? 더 먼저 보호할 것이냐?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기본권의 경합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권의 경합이 일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자, 그 경합하는 기본권들을 봤을 때 그 기본권 간의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의 어떤 관계가, 상호관계가 조성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특별 기본권이 조금 더 우선하기 때문에 자, 이 특별 기본권을 구제를 하면서 당연히 이 일반적 기본권도 뒤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제가 되는 경우 또 만약에 침해되는 그 기본권이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 두 번째로는 자,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렇죠. 효력이나 기본권의 어떤 효력 또는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본권 A라는 기본권과 B라는 기본권이 있으면 국가 권력이 침해를 하는데 A라는 기본권은 50% 침해를 하고 B라는 기본권은 뭐 85% 침해한다. 이럴 경우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기본권 경합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일단 헌법재판소 말고요. 네. 어, 그 학설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을 우선한다. 자, 최악 효력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그러니까 뭐죠? 침해를 받는 그 크기가 좀 더 큰, 그렇죠.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제한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권의 효력은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약 효력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 우선. 다 국가 권력이 어떠한 기본권을 이렇게 제약을 하잖아요. 이만큼 제약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만큼, 이게 100%라 보면 이만큼 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권을 제약받은 만큼 효력은 뭐죠?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의 가능성이 더 큰, 보다 큰 기본권을 우선해서
기본권 경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이제 최약 효력설인 거죠. 제한의 가능성이 크게 되면 당연히 기본권의 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반대의 경우, 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국가 권력이 어떤 기본권 두 개를 제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은 뭐 50%, 어느 한쪽은 85% 제약하고 있다면 50% 제약하는 그렇죠. 보다 더 큰 효력을 남겨놓은 그 기본권을 중심으로 경합 문제를 해결된다. 즉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한다. 있어 최강 효력설. 그래서 기본권이 조금밖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은 뭐죠?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강 효력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최강 효력설, 네, 여기에 근거를 해서, 네, 기본권 경합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즉,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자, 여기에 입장에서, 즉, 최강 효력설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을 우선하지 않고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하면서 기본권 경합의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을 해봐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열리 게시판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냥 뭐 알려드려도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왜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할까? 우선 판례를 찾아도 좋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그 결정문을 찾아도 좋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왜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 즉 최강 효력자들의 입장에서 기본권 경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생각하실 때 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내렸던 어떤 결정, 자, 이러한 그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어떤 기본권의 경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외교학과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다른 과 분들도 이중전공 들으시는 분도 있고 부전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튼 뭐 로스쿨을 가시게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이제 헌법 시험, 공무원에 뭐 헌법 시험을 보신다 또는 무슨 고시를 보신다 할 때, 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꼭 한번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열린 게시판에 이쁘게 정리해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열린 게시판에 뭐 성적에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요약해서 그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이제 다른 학생님들께서 보시고 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결정문 읽어보고 헌법재판소가 왜 최강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를 길게 말고 뭐 5줄이나 6줄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본인의 어떤 요약 실력, 네, 이 요약 실력도 늘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변호사 시험 뭐 로스쿨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볼 때 어찌됐든 그 2차가 요약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네,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그 시험 시간 주어지는 시간 내에 뭐죠? 모든 키워드 그리고 해당되는 키워드를 모두 다 넣어서 살을 붙여서 짧게 요약한 그 요약 실력인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것들을 길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어떻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술이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써야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인 거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 키워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자, 이거 싸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키워드를 모두 들어간 논술은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짧게 요약 정리해서 썼더라도 당연히 만점을 받는 거고, 아무리 길게 써도, 네,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 네, 채점에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네,
혹시나 너무 귀찮아. 교수님 그냥 말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의 나중에 네, 그런 실력들이 스스로 네,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아요. 어떤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어떤 기본권 주체 한 명이 기본권을 침해를 했는데, 효력이나 제한 정도가 뭐 50대 50으로 같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첫째로 문제되는 사안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즉, A라는 기본권과 B라는 기본권이 동시에 침해되면서 동시에 제한의 정도도 봤을 때 같아요, 거의 같아서 어떤 기본권을 더 우선시로 검토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즉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 첫째로 문제되는 사안 지금 어떤 이제 그 헌법적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이 기본권 침해 문제의 사안 그 팩트인 거죠. 문제되는 사안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둘째 만약에 관련성이 같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당연히 관련 기본권을 모두 적용하는 게 이치에 맞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본권의 경합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네, 조금 더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뭐 기본권의 경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로 뭐죠? 진정한 기본권 경합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행복 추구권과 또는 뭐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다면 정말로 이 사안이 행복 추구권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은 남의 사기를 치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게 나의 행복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다. 이거는 행복 추구권에 들어가지 않겠죠. 즉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경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본권 경합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로 이게 기본권의 경합이 문제가 맞나? 진실로 기본권의 경합인가? 기본권이 두 개가 침해됐으면 이 문제되는 사안이 정말로 뭐 A라는 기본권과 B라는 기본권이 보호하고 있는 그 기본권 내용에 다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본권의 경합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가는구나. 이걸 확인했으면 이거는 바로 진정한 기본권의 경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게 뭐죠? 이게 일반적인 기본권과 특별적인 기본권의 관계에 있는가? 관계에 있다면은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없다면은 그럼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가? 그러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같다면은 비로소 여러분들은 왜 손을 대야 되냐면 이거죠.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첫째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성이 그나마 조금 더 있는 기본권 우선하고 둘째 관련성이 같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둘 다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그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뼈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헌법이 사실은 뜬구름을 잡는 시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에 가면 코골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 같지만 나름 있잖아요. 법학이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고 그 중에서도 헌법이 가장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상식선에서 논리로 추론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 아는 거죠,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외우기도 쉽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는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기본권 경합.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자, 기본권의 충돌. 자, 기본권의 충돌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기본권의 충돌은 뭐라 그랬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 그렇죠. 기본권 경합은 기본권 주체가 한 명인데 반해서, 자, 기본권의 충돌은 뭐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대립되는, 그렇죠.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그죠?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내가 가진 기본권과 상대방이 가진 그 기본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여러분. 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싸워요.
그렇지 않죠. 어디다 주장을 해요? 당연히 우리는 안정과 평화와 공정과 번영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국가에다 맡겼겠죠, 여러분. 그치? 국가에다 맡겼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에 대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국가 네가 이걸 해결해 달라. 네가 우리의 평화와 안정과 공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이 충돌됐을 경우에 둘이 파이팅하는 당사자 둘이 파이팅하는 게 아니고 뭐죠? 국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어디다 주장을 해요? 네,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죠,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국가에 대해 주장한다. 분리상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대립 때는 기본권의 적용. 자, 대립 때는 기본권의 적용. 나도 이런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런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누구에게 주장을 하느냐? 국가에 대해. 그렇죠? 국가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본권의 충돌도 마찬가지겠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권이 뭐죠?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기본권 침해당했거나 자기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을 때, 정말로 그게 진정한 기본권,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본권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자, 이거 먼저 뭐죠? 검토하는 게 우선 문제겠죠.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음. 자,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은, 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충돌의 경우, 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도 하고,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해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익 형량은 뭐죠? 둘이 충돌을 하는데 이익 형량, 자, 이익과 손해를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규범도화적 해석에 따라 해결하기도 한다. 즉,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뭐죠? 기본권의 주체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충돌이 되면 자,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 둘이 정말 뭐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익 형량의 방법을 보면, 자, 기본권 상호 간 우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익 형량을 하려면 어떤 기본권이 더 우선시 되는 거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당연히 이익을 형량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적 가치 우선 원칙.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 우선의 원칙. 자, 평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상위 기본권.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단계인 거죠. 헌법 단계죠. 헌법 단계는 뭐죠? 헌법 단계설이면 헌법 조항들 간에 우열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명시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항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는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헌법 조항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는 뭐죠? 네, 인정을 한 거죠. 네,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헌법 조항들 간에는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헌법적 문제나 헌법적 분쟁을 해결할 때 간접적으로 어떤 결정의 이유라든지 이런 데서 헌법 조항 간에는 우열이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익 형량의 방법으로 한다면은 자,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 그렇죠. 조금 더 뭐가 더 우선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뭐 생명권이 우선하겠죠, 정말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생명권이 가장 우선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인격적 가치 우선, 즉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자,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자, 해결을 하고 있고 이익 형량의 방법 중에 그다음에 평등. 자, 평등에 대해서는 자, 자유 우선의 원칙. 그래.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냥 기본권이 충돌하면 이 기본권 충돌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기본권이 충돌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자, 이걸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기본권, B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기본권을 들었을 때, 봤을 때 어떤 게 그럼 더 상위 기본권이냐? 라고 해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하고 이익 경제의 방법으로 만약에 해결을 한다면 아니면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격적 가치, 네,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등, 네, 이 어떤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자유에 우선하느냐, 자,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해결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익 형량의 방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도래가 되냐면, 이제 근본적인 어떤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도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헌법이 제10조부터 36조까지 뭐가 있죠?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그렇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헌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 기본권은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있는 이 기본권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의 기본권은 당연히 사라지지가 않겠죠. 네, 않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뭐죠? 획득하고 그다음에 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 즉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들어간 그 기본권을 헌법에다가 넣어놨냐 이런 거죠. 근대 입헌주의부터 뭐죠? 기본권 조항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헌법에. 어떻게 투쟁해서 얻은 국민의 어떤 보물과 같은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인데, 자, 모든 기본권이 그렇게 따지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죠. 정말 피와 땀, 네, 이걸로 기본권을 쟁취했는데, 오늘날 뭐죠?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가 생겨서 이익 평량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으로 하니까 그러면 상위 기본권이 아닌 하위 기본권들은 뭐죠?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뭐, 그 흡연할 자유보다 일단 건강권을 더 우선시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그럼 건강권만 뭐죠? 계속해서 우선시하다 보면 흡연할 자유는 점점 쇠퇴하게 되겠죠. 즉, 흡연할 자유, 그렇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면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 즉, 흡연할 자유, 이 자유권은 당연히 건강권보다 하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결국은 상위 기본권만 남고 하위 기본권은 없어진다는 거죠. 즉 하위 기본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이루어낸 투쟁의 결과, 즉 이 기본권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사라지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이율배반적이겠죠. 헌법재판소가 그러겠죠. 상위 기본권만을 더 우선시해서 하위 기본권을 없앤다면 당연히 그 하위 기본권은 기본권의 하나고 모든 국민이 그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기본권들이 쇠퇴하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죠? 결국에는 이 형량의 방법에 따라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이 사라진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라지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 안 하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뭐죠? 쇠퇴하게 되는 거죠. 네, 쇠퇴하게. 그래서 이 형량의 방법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 당연히 이 형량의 방법을 현재까지는 써야겠죠. 하지만 이 형량의 방법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훨씬 더 뭐죠? 기본권 충돌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되면서 양쪽의 기본권을 뭐죠? 다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이 형량의 방법은 대립하는 기본권 중 한쪽만 보호하고 다른 한쪽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쵸? 뭐 말이 이상한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 그렇죠, 여러분. 문제점이 있어. 따라서 자, 모든 기본권이 최대한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범 조화적 해결 방법이 더 중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이익 형량의 방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죠? 양이 아니고 지향을 해야 될 건 규범 조화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은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여러분 혹시나 뭐 기업체에 입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니까 제 헌법 수업을 듣는 150명의 학생님들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자 8주차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